결국에는 다 풀어주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정부 의도가 제발 거래 좀 해라는 신호기 때문에 이걸 안 풀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와 궁금증 살펴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뉴스도 최근에 있더라고요. 네. 거래량은 바닥 찍었나? 이런 거래량? 거? 네, 거래량을 얘기도 있고. 바닥 찍고요. 조금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네. 바닥을 기다리는 분들이 조금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남에는 급매물에 큰 손에 입질이 들어온다. 뭐 그런 기사가 있는데 네. 그런 기사를 보고 이렇게 댓글들이나 이런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서 그런 거야? 뭐 이런 또 국민분들의 반응은 맞고요. 진실은 뭔가요 지금? 뭐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부 단지에 네.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매물들 위주로. 근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일부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잠실 쪽에도 또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하니까요. 네.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우리 전체 미미하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뭐 하락 중입니다. 그렇죠. 하고 그 큰 손들이 강남 급매물에 눈독. 그건 그냥 기사잖아요. 눈독 들인 거를 어떻게 압니까? 전화를 하나요? 뭐 그냥 눈독만 드리고 눈독인다는 있다. 그래서 전화 문의는 있다고 문의는 하더라고요. 있다. 얼마 떨어졌어라고 하면 시세는 이렇습니다 하면 대부분 그거밖에 안 떨어졌어라고 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매수 대기자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거죠. 그 문의는 나쁜 의미의 문의네요. 엄밀히 말하면 이 바닥을 찍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닥을 찍진 않았고요. 네. 확인 중이죠. 확인 중인데 아직은 바닥 아니네. 내가 생각한 금액이 아니네라고 끊는 분들이 더 그런 많다고 눈독이다. 합니다. 네네. 네. 한 주간의 시세, 매매, 전세 동향 볼까요? 뭐 12월 26일자 기준인데요. 매매 가격 동향이 마이너스 전국이죠. 마이너스 0.76% 네, 하락을 네. 했는데 네. 지난주가 0.73이었으니까 역시 하락을 했고요. 네. 전세는 전국이 마이너스 0.92. 지난주가 0.9니까 소폭 네. 하락을 했는데 네. 서울을 보면 매매는 마이너스 0.74고요. 지난주가 0.72, 네. 0.02 떨어졌고요. 전세가 마이너스 1.22%입니다. 서울은 지금 전세가 매주 1%씩 떨어져요. 예, 매주 0.1%씩, 예, 0.1%, 0.1%면 굉장히 크죠. 예, 0.1%씩 예. 떨어지고 수도권 지역은 전세가 마이너스 1.24%. 예. 더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예. 수도권 매매 가격도 마이너스 0.93이니까 조만간에 이를 찍을 것 같고요. 서울하고 수도권이 더 문제다, 지방보다. 예. 매매보다는 전세가 더 문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 지금 전세가 1%씩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한 달 지나면 5%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1.4 4% 떨어지는 예, 거고요. 1.5. 1년이면 50%, 예. 60% 떨어지는 거죠. 보통 이제 매매 시장이 어디가 급락의 끝이냐? 마이너스 1%, 주간 상승률 마이너스 1% 나올 때 서울은 좀 남아도 수도권은 매매가 이제 주간 단위로 제가 볼 마이너스 때는 1%. 다음 주 아니면 한때 1월 중으로 마이너스 1% 넘을 것 같고요. 주간에요. 주간이 네. 서울도 지금 추세라면 저는 1분기 안에 마이너스 1%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거기가 거의 좀 바닥권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또 더 이 열어놔야 하나만 되나요? 가지고요. 우리가 바닥을 다 판단할 수는 없을 없다.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라면 뭐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미분양도 봐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미분양을 10만 호 정도, 전국 10만 호, 수도권 3만 호 정도 보고 있는데 네. 미분양도 가파르게 느네요. 우리가 4만 7천 호였거든요. 11월 달이. 12월 달이 5만 8천까지 늘었어요. 한 달 만에 미분양이 11,000 가구가 늘어났는데 예. 지금 속도면 상반기 중에 10만 호 찍을 가능성이 미분양. 높죠. 미분양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하락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미분양도 봐야 되고 가격 하락폭도 물론 뭐 단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제가 생각하는 1차 지지선 마이너스 30%까지는 거의 뭐 도달하는 단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닥은 가까워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은 경기 동행
지표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올 8월 9월이 가장 힘들다 경기가. 그렇다면 부동산도 거의 3분기 바닥까지는 그러니까 올 가을 이후에나 봐야지 될까요? 그렇죠? 저는 올해 제가 아까 앞서서 상반기에 뭐 바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바닥이 된다고 해서 바로 V자 반등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주택은 뭐 금리도 네. 봐야죠. 네. 주택은 후행 지표고 네. 금리가 멈춘다고 해서 우리가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주담대 8%는 계속이니까. 그러니까 네. 주식 같으면 원래 또 선반영이 되니까 네. 먼저 이렇게 좀 오를 수는 있는데 부동산은 당장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아니 멈추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언제 내려갈 거야. 실제로 시장에서 원하는 건 기준금리 금리 인하. 네. 일단 인하 시그널이 나와야 되고요. 네.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시그널. 원하는 2%대. 저는 2% 기준금리 정도는 가야 우리가 저금리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는데 어느 세월에 지금 어느 세월에 기준금리 2% 갈까요? 인하가 되더라도 한 2년 3년 걸리지 그렇죠. 않을까요? 2% 네. 가려면.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저는 V자보다는 L자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L자. 네. 정부도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을 잡겠다, 떨어뜨리겠다 하고 뭐 우회적으로 2016년 집값, 17년 집값, 뭐 원희룡 네. 장관도 이야기를 했다가 네. 지금 뭐 특별 지역이긴 하지만 인천이라든가 네. 세종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뭐 거의 급락 수준이어서 네. 규제 해제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게 속보로도 여러 언론에서 나온 게 이거는 상당히 세네요. 다 풀어줍니까 규제 지역을 이제 우리나라? 거의 다 풀어주죠. 저는 제 생각보다 빨라요. 예. 지금 남아 있는 곳이 경기도 4곳, 그러니까 과천, 성남에서는 분당구, 수정구, 예. 광명시, 하남시, 예. 서울 25개 구 예.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저는 당초 예상을 경기도는 풀어주고요. 네, 수도권은 서울도 노도강 뭐 이런 지역들 풀어주고 마용성하고 강남 4구는 남겨둘 줄 알았거든요. 마포구 정도는. 예. 마포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예. 마포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물론 발표된 건 아닙니다. 네. 예고인데 네. 강남 3구와 용산 빼고는 다 풀어주겠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있는 4개 구 지역,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그렇죠. 아니죠, 송파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용산구. 구네요. 4개 빼고는 다 풀어주겠다라고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제 생각에는 파격적이고요. 이 정도면 과거 사례를 보면 한 3차례에 걸쳐서 풀어줘야 되는 속도인데 지금 한 번에 다 풀어줬으니까 속도 굉장히 빠르다. 하락 속도도 빠르고요. 규제를 풀어주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규제 지역을 다 풀어준다. 이제 그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뭐가 좋아지는 거죠? 뭐 규제 지역 다 풀어지면은 일단 뭐 대출 이 완화가 되고요. LTV 70%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 80%까지 네. 가능하니까 LTV 늘어나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 뭐 정부가 2024년 내년까지 연장해 준다라고 했는데 규제 지역 풀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세 네. 중과세 네. 없어지고요. 중과라는 게 없죠. 중과 없죠. 네. 종합부동산세도 중과세 없어지고요. 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요. 재건축 재개발 지유양도 금지도 되고 사실 뭐 모든 규제가 다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럼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것도 이제 막 거래되는 거네요. 이제 거래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해. 팔 수 있으니까 분양권 네. 전매도 되고 대출도 풀어주고 우리 다 중과도 해줄게. 없어. 네. 중과도 없고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제발 거래 좀 해주세요. 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플러스 용산구잖아요. 네네. 근데 강남 3구 중에 송파구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지역으로 맞아요.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파구가 좀 억울할 것 같아. 네. 이럴 때는 또 강남 3구라고 예. 또 포함시켜버렸거든요. 마포구는 빼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마포구가 덜 떨어졌고요. 송파구가 더 많이 떨어졌고요. 예. 예. 근데 송파구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게 토지거래 허가로도 묶여 있어요. 잠실은. 예. 토지거래 허가도 묶여 있죠. 지금 규제 지역도 안 풀어준다라고 하죠. 집값은 마포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이 아닐까.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는 이해를 해요. 네. 마포구도 생각보다 고점 대비 30%까지 안 빠졌거든요. 15에서 한 20%? 많아야 20% 빠졌는데 억울하게 지금 송파구가 강남 3구라는 이름만으로 그냥 묶여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마포구와 성수구는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생각이 있겠죠. 국토부에서도 뭔가 다음 순서. 있기 때문에 안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좀 지켜보겠다. 우리 다 풀어주게 되면 남은 카드가 없지 않냐. 몇 달 지켜보다가 요 지역도 마저 풀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규제 지역 대한민국에서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빼고는 이제는 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되나요? 부동산 뭐 시장에?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는 볼 수는 없죠. 이 정도 풀어주면 아 노력은 하네. 풀어줄 거 많이 풀어줬네. 그래서 집주인들은 희망을 좀 가집니다. 아 좀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는데 문제는 매수자잖아요. 예. 매수인 우위 그렇죠. 시장인데 예. 매수자들은 그래서 어떡하라고? 나는 오르는 집을 사고 싶은데 금리 어떻게 돼? 금리 여전히 아무 얘기가 없네. 이 금리에 70% 집값 대비 70%를 어떻게 받아 이런 그렇죠. 거죠. 금리 예.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아니 지금 과연 오를까? 지금 사서? 예. 아닐 것 같은데 규제가 풀렸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집을 사야 될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제 주변에 모니터링을 해봐도 지금 당장 사겠다는 분은 없습니다. 좀 기다려봤다가 네. 금리가 적어도 멈추고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살래. 지금 가격도 여전히 높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설문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설문조사가 있어서 이제 서울에서는 81.5% 서울 거주자들 집값 떨어진다. 예. 경기도는 74.8%, 인천이 76%. 서울 분들이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인천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 여기서 있어요. 더 빠져라는 거고 서울은 안 빠졌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예. 중이니까 이제 불안한데 그렇네.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가 높다. 집값이 왜 떨어지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1번은 금리 때문이다. 네. 2번은 경기 침체가 우려스럽다. 네. 우리나라 경제가 네. 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세 번째는 가격이 여전히 높다. 네. 이 세 가지 이유가 해결이 돼야만 매수자들은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도 불확실성 제거가 안 됐고요. 네. 여전히 가격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아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뭐가 높아라고 하지만 매수자들은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꼽으라면 금리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저도 금리가 가장 후배들 중요합니다. 보면 주담대 한 4% 정도, 3-4% 정도 그 정도는 가야죠. 그러면 용기를 한번 도전해보겠다, 내보고 용기를 하죠. 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도 저한테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아라는 문의가 와요. 이제 문의가 오긴 오는데 다 하는 얘기가 금리 언제 떨어질까요?라를 마지막에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죠. 금리 네. 언제 떨어질까요? 예. 자, 문자들이 좀 왔습니다. 이은주님, 작년에 전매 제한된 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풀리나요? 9378번님, 전매 제한 때 청약 계약한 사람도 이제 전매가 가능한가요? 하고 김효철님, 2021년 서울 소재 아파트 계약할 때 5년 전매 제한이 걸렸었습니다. 그럼 이젠 전매가 가능해지는 규제 건가요? 지역 풀리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소급인가요? 전매 제한이 소급인데 네. 두 종류가 있어요. 예. 규제 지역에서 전매 제한이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네. 또 전매 제한이 걸었죠.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 지역이 풀리면 규제 지역 때문에 전매 제한이 걸리는 거는 풀리는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는 또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분상제도 정부에서 풀어준다잖아요. 분상제도 지금 풀어준다라고 하고 토지거래 허가도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다 풀어준다면 뭐 저는 소급 적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김효철님, 2021년에 그 계약할 때가 2021년이면은 재작년 네, 분상제로 걸렸는지 아니면 서울이기 두 가지가 때문에 다 걸릴 수도 있어요. 서는 두 가지 다 걸렸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전매 제한에 걸렸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양권이. 결국에는 다 풀어주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정부 의도가 제발 거래 좀 해라는 신호기 때문에 이걸 안 풀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끝으로 요 뉴스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에피소드인지 한 집에 있는 건지 뭐 다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은 과거에는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뭐 애 몇 명이에요, 뭐 강아지 키워요, 뭐 이렇게 맞아요. 세입자 면접을 봤는데 요즘은 세입자가 집주인 면접을 집주인 면접을 본다? 네. 무슨 얘기?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세입자 구하는 게 요즘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네. 사실 월세를 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 전세를 원하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세 사기 사건들, 빌라왕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세입자들이 그래서 집주인 면접을 보는 거죠. 직업이 뭐예요? 집주인의 네. 직업이 없나? 뭐 대기업이나 난 공기업 다녔으면 좋겠는데 예. 재산은 어떻게 돼요? 그냥 건물만 많은 거 아니에요? 예. 혹시 뭐 돈 현금 얼마 있나요? 뭐 예.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안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세입자 면접을 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이 잘 나타나지도 않았잖아요. 안 왔죠. 예. 그냥 부동산이 맡기고 근데 위임해놓고. 이제는 집주인 안 오면 이제 계약 안 하는 거죠. 예. 일단 와.
일단 와서 내가 물어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할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이제 변화된 뭐 시대의 흐름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저 뭐 신혼 때나 이렇게 부동산 가서 집주인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세요. 맨날 그러니까 그냥 그 부동산 사장님들은 집주인 선생님이요라는 게 그 이제 신뢰도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근데 지금은 이제 진짜 이제 선생님인지 진지하게, 봐야죠. 네. 선생님이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